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 드리고 있는 개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공기업의 채용 제도인 블라인드 채용 제도, 그리고 이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좀 걱정하시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분들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NCS 능력 중심 채용,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실은 같은 제도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은 좀 역사가 좀 긴 편입니다. 원래 2005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5년도에 어떤 나이 많으신 분께서 공무원 시험에 지원을 했는데 나이 때문에 이제 원서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2005년도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에 이런 나이 제한 같은 것들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모든 공기업에 이제 다 함께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이제 흐지부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쭉 있다가 이제 공기업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렇게 하다가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이 큰 틀을 그냥 가져다가 이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NCS라고 하는 것도 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2년도 그 정도부터 실은 추진이 됐던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2015년도에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라고 이제 새롭게 공기업에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어떤 정부나 대통령의 어떤 정책 의지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쉽게 잘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NCS 능력 중심 채용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공기업들이 그것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지 않고 흐지부지 지내다가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됐죠. 문재인 정부가 이게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다시 강하게 추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공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어떤 강력한 추진을 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 여부가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의 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강제적으로 실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빠르게 확산이 됐고, 모든 중앙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공기업들까지 이제 확대 적용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 새롭게 바뀌었죠. 정부가 이제 새롭게 바뀌다 보니 이게 이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은 무엇이든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또 나쁘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없어질지 모른다 라는 이제 걱정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앞서도 이제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이제 그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하려면 강한 어떤 정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정부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아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을 갖고 있지 않고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다가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이게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것을 추진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어떤 하나씩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제 토익이죠.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제시가 됐던 게 바로 이 토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토익이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서도 이게 다 이제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어떤 기관은 뭐 지원 자격으로 뭐 700점 이상만 지원 자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뭐 850점을 뭐 100점으로 환산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인국공처럼 영어를 실제 많이 써야 되는 곳들, 이런 곳들에서는 뭐 그냥 기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아예 토익 점수를 기재하는 칸을 없애버리기도 했었죠.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 어떤 변화들을 주면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서 토익이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토익 점수는 아무래도 조금 기준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부가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왕이면 토익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들은. 그래서 토익 점수를 이제 슬그머니 올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예전처럼 무조건 토익 성적을 다 기재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을 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 850점 정도 선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토익 점수를 한 850점 정도는 좀 갖추려고 좀 노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나이 연령대가 대부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런 제도를 이제 결정하는 직원들의 연령대가 한 45세 정도 이런 분들일 건데, 이분들이 실은 굉장히 높은 토익 점수를 가지고 공기업에 입사를 했던 분들이 많아요. 토익 뭐 980점 이런 학생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사 담당 차장을 할 때.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이제 인사팀장 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토익 점수를 좀 높이려고 하는 욕심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점수는 좀 올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격증들이죠. 뭐 커말이나 한국사, 한국어, 뭐 전공 자격증들은 기존에 했던 형태들을 그대로 아마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각 기업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커말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 커말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이제 상공유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인데, 물론 이제 모스마스터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엑셀이나 이런 오피스 계열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커마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도입되었던 이 한국사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공기업에서 이제 한국어 가점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뭐 전공 자격증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자격증도 이렇게 계속 현 상태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학교, 또 학벌 같은 거죠. 이제 뭐 대학원을 졸업했냐, 뭐 대학교를 졸업했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냐, 이런 학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그 다음에 전공, 뭐 이런 나이, 이런 것들은요, 지금 뭐 큰 변화가 있을 뭐 또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그대로 계속 적용이 되면서 학교나 어떤 전공, 나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뭐 굳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당장 뭐 올해, 내년까지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배려 전형, 뭐 또 이런 뭐 보훈 전형, 이런 장애인 전형, 이런 것들은 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강화를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보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인턴 제도죠.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청년 인턴 제도가 언제부터 공기업에 도입이 됐는지? 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도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기업에 인턴이 거의 뭐 없었던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런 청년 인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인턴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인턴 제도는 제 예측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청년 실업난이 좀 심각하잖아요. 게다가 공기업의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청년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이 커질 거고, 그것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청년 인턴 채용 비중을 좀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현직자들의 어떤 업무 부담도 좀 너무 이제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업무 부담도 좀 경감을 시키고, 또 청년들의 어떤 불만도 좀 잠재울 목적으로 이런 청년 인턴은 앞으로 더 많이 좀 뽑을 것 같고, 또 기간도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역 균형 인재, 이전 지역 인재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거고, 이 부분을 쉽게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 유세를 할 때 뭐 이런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지역 균형 인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면 당장 지역에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균형 인재, 이전 지역 인재 제도를 좀 없애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펙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인데요. 필기 시험은 이미 NCS 평가 제도,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NCS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이미 이제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또 변화시키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 유형이 약간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공기업 인사 담당자가 이런 명칭을 함부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 NCS 능력층 지금 채용 제도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도입을 한 거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CS 체계라고 하는 것은 좀 장기적인 국가적인 좀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어떤 스타일을 확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는 뭐 유형이야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NCS 직무수행 능력 평가,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전공시험이죠. 이 전공시험의 비중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공시험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점점점 임기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전공시험을 보는 것들이 이제 늘어났던 것처럼 공기업에서는 이왕이면 좋은 사람 뽑고 싶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 뽑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어떤 전공 필기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그 전공 시험을 도입하는 공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났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공 시험을 도입하려고 하는 곳들은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전공 시험을 도입한다는 게 좀 이런 부분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NCS 직업기초 능력 평가 이런 것은 일부의 업체로부터 문제를 사올 수 있는데, 이 전공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돈 많이 주고 일부에서 이제 문제를 사와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큰 공기업들, 또 어떤 또 좀 돈이 많은 공기업들, 이런 것들은 전공시험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기업들은 지금처럼 전공시험 없이 진행할 가능성도 크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인데요. 이 면접 역시 좀 약간씩 이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끝 무렵 정도에는 어떤 토론 면접, 발표 면접 또는 이제 상황 발표 면접을 도입하는 공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기업에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성 면접뿐만 아니라 토론 면접, 또 발표 면접, 그리고 상황 발표, 이런 면접들이 비중이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 NCS 능력 중심 채용제도, 이 블라인드 채용제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조금씩 있을 거예요.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으면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기는 할 건데, 그래도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도 뭔가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어떤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큰 사고 없이 채용을 진행하는 게 또 가장 우선순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셨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차! 얼마 전에 드디어 구독자 6,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많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더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시죠. 여러분,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